네, 안녕하세요. 4월 16일 토요일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오늘은 좀 카운팅도 카운팅이지만 한 가지 좀 공유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항상 해석과 카운팅을 함에 앞서서 나 이외에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은 현재 구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들은 원래는 모두가 대부분의 이제 카운팅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파 하락을 보는 그런 자리였죠. 하지만 오파는 절단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저희는 한 가지 어떤 유효한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 위치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여기서 1, 2와 3, 4, 5의 5절단을 염두에 둘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자리에서 떨어짐으로써 A, B, C의 반등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 떨어진 이 칸들과 변곡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박하게 본다면 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의 모양을 그릴 수 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카운팅이 머릿속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거예요. 특히 지금 이 색깔이 들어가서 그렇긴 한데 다시 보시면 여기서부터 1, 2, 3, 4, 5를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여기까지 사파 반등을 보기에 앞서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죠. 어떻게 시가 부근까지 되돌림이 오느냐,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이 카운팅의 경우에. 자, 그러면 이 자리는 여러분들 요게 좀 이제 모양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도미넌스 하락이 3파가 나왔습니다. 3파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위치고 현재는 4파 반등 자리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도미넌스 4파가 나오면서 5파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5파 값에 도달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유효한 아이디어입니다.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에 대해서는 보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의심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유효했던 것은 단지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거라고 봤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자리에 떨어졌어요. 알트의 어떤 상승분이 나와 주었고 이때 비트코인 도미넌스 반등 지점에서 이 자리는 1파, 2파 이후에 재차 3파 떨어질 자리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고점에서 떨어졌죠. 자, 그러면 지금 반등은 어떤 반등일까요? 2파와 3파 내부에 있는 1, 2, 3, 4, 5에 따지고 보면 3의 2파 반등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3의 2파 반등 이후에 재차 떨어지는 그러한 위치다. 자, 그러면 여기가 5파 하락을 전제한다면 당연히 4파 반등이 있었겠죠. 4파 반등은 말 그대로 이 자리가 W, X, Y 혹은 A, B, C 반등의 위치로 카운팅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4파의 고점을 보았던 부분입니다. 동시에 쌍고점이죠. 쌍고점, 여기서 쌍고점으로 가는 부분. 떨어진다면 하나, 둘, 셋에서 세 번째 트라이. 이러한 어떤 몇 가지 패턴적인 부분도 교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4파 반등의 위치를 사실은 이제 이 자리에서 사람들은 보게 되죠. 1, 2, 3으로 볼 수 있다. 혹은 여기서 볼 수 있다. 여기서 보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5파 절단을 아이디어를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난해했던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되돌림, 이러한 되돌림들이 재차 반복되면서 매매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시장. 지금 유효한 부분은 이 자리에 있는 추세선입니다. 여기에 있는 추세선에서 지금 세 번째 지지를 받았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선이나 어떤 이런 패턴 매매는 잘 하지 않지만
파동각과 함께 겹칠 때는 유효하게 바라보고 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채널 라인의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이 자리 버텨준 부분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고 보았는데 되돌림이 크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자리를 사람들은 이제 임펄스로 보지 않게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리를 임펄스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카운팅에 대한 해석은 어떤 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확률이 있겠죠. 원래는 이 자리가 거대 삼각수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지점에서 A, B, C, D, E인데 그래도 이 자리는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자리는 그렇게 된다면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좀 고점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서 차라리 얘가 삼각형이 이 자리까지 떨어져 줬다라고 한다면 더 만족스러운 트라이앵글의 모양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가 굉장히 떠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서도 조금 올라가 있는 그러한 형태. 이거는 추세선입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에서는 마지막 2파 하락 이후 돌파. 그리고 지금 제가 유효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1파, 2파 되돌림의 반복입니다. 여전히 1, 2파 반복인 과하게 진행이 되었다. 임펄스가 여기서 출발해서 1, 2 이후에 3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양을 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 1, 2입니다. 그러면 3에서 3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기까지 1, 2가 나오고 3이 여기라고 할 때 다시 한번 1, 2, 3, 4, 5로 가는 그러한 카운팅. 그러면 여기가 3파가 되겠죠. 4파, 5파로 이 자리에 3파 값으로 도달하는 그런 카운팅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카운팅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2파를 여기에 놓지만 이 자리가 깨지게 된다면 여기서 A, B, C의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자, A, B, C의 가능성이 된다면 Z파가 여기에 놓이게 돼요. 이제 복합 조정이라는 과정 하에. 근데 이 부분에서 사실 어려운 것이 그러면 Y를 여기로 옮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X를 여기로 옮깁니다. 그러면 WX까지 지금 명확하단 말이죠. Y를 여기에 놓고 X를 여기에 놓고 그럼 Z를 멀리 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Z가 여기에 오게 됨으로써 WX, Y, X, Z의 비율이 망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 카운팅은 틀렸다라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여기에 놓고 Y를 여기 그대로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X 일단 이대로 놓고요. Z도 여기 놓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만약에 하락 돌파가 5파동으로 진행된다면 37.7K 자리에 오게 되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저에게 이제 어떤 불안감을 가져오시는 분들의 경우에 다른 사람들은 뭐 37K에서 1차 매수를 받겠다, 뭐 아니면 36K에서 2차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전제가 있죠. 지금 자리에서 37.5K를 간다라는 부분은 이 자리 삼각수렴의 자리, 삼각수렴의 저점, 그러니까 임펄스의 시작 부분이 37.5K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물대 관점, 뭐 혹은 지지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 하에 37K에서의 매수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엘리엇 파동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매수 바운더리입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되면 1파 이후에 2파 이 임펄스의 출발 지점이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대 하락 관점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최고점으로부터
1, 2, 여기까지가 3이 3을 또 괴상하게 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1, 2, 3에서 최근에 올라갔던 알트 불장의 상승이 4파 반등이었고, 그러면 이후에 지금까지 떨어진 것들이 5파 하락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28K에 가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익스펜디드 플랫 관점이죠. 익스펜디드 플랫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카운팅이 3파로 임펄스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자리가 임펄스의 모양이 있느냐, 굉장히 난해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37K에 온다라고 한다면 임펄스가 아니게 된다. 이 자리 임펄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리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자리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기존 관점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참고를 하면서 추적해가면서 매매를 하는 수밖에 없는 구간이겠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자리가 임펄스의 시작 부분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가 임펄스의 시작 부분이라면 1파에서 2파까지가 또 난해하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 2도 여전히 되돌림 과했고요. 1, 2의 되돌림도 과하고 2에서 3까지 가는 이러한 임펄스도 좀 어렵다. 여러 가지로 카운팅이 난해하기 때문에 일단은 37.5K를 가지 않는 그런 카운팅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렸던 복합 조정으로 W, X, Y, X, Z, Z파 삼각수렴 돌파, 그 후에 임펄스가 출현하였고, 현재 위치는 이제 2파가 1파 이후에 2파 되돌림이 지금 과하게 진행이 되었다. 대파동 관점에서도 과하게 진행이 되었고, 소파동에서도 여전히 반복해서 0.786 이상의 되돌림이 과하게 진행이 되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그러한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와 여기의 되돌림도 과했고요. 여기와 여기의 되돌림도 과했다. 모든 것들이 과하면서 5파 절단이 반복되고, 그러면서도 하락의 모양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도 어센딩이 한번 나왔었고, 자, 여기서 어센딩이 나왔었습니다. 자, 어센딩이 나왔었는데 이 자리가 삼각수렴이 된다면 어떻게 되죠? 카운팅 하시는 분들은 1파, 2파, 3파에서 4파 삼각수렴, 5파 하락을 보는 자리, 그런데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왜 제가 영상 초반에 다른 사람들은 카운팅을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하냐면, 세력이 그를 알고 교묘하게 시장을 그려나간다는 얘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떤 알트 불장에 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려드릴 때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세력은 매수를 유도한다. 왜냐? 세력이 매수를 유도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채시를 하기 위해서 개미들의 어떤 매수세를 동반한다는 얘기죠. 가격은 세력이 띄웁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라본 어떤 시장 참여자들, 개미들은 달려들죠. 달려들기 때문에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세력은 뭐 호가창을 좀 받친다든지 좀 가격이 좀 조작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러한 어떤 운전을 통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려서 여기서 출발시킨 가격에 대해서 여기서 매도하게 됩니다. 이거는 단기 관점도 그렇고 장기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세력을 매수를 유도한다라는 부분은 여기서 사실 설명드릴 게 많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들 알트코인의 메타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삼각수렴의 돌파 메타가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삼각수렴 복합 조정의 마무리 구간, 이런 자리에서 하나씩 따라갔죠. 뭐 니어 프로토콜, 질리카, 모든 에이브 등등 모든 코인들이 삼각수렴의 돌파를 따라갔다. 그리고 제가 영상 한 달 전, 2주, 3주 전에 이제 메타에 대해서 첫 번째 갔던 애들, 두 번째 간 애들, 세 번째 간 애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1번
종목들, 2번 종목들, 3번 종목들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결국에 이러한 모양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그려준 다음에 뒤통수를 한번 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뒤통수가 5번째인지 6번째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뒤통수를 쳤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마찬가지로 저는 이거 하나의 감입니다. 지금부터는 1, 2파 되돌림에 대한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전의 영상에서 이전 알트코인들의 어떤 시장이 삼각수렴의 돌파 메타였다면 지금은 1파 상승 이후에 2파 되돌림이 나온 종목들, 그러니까 A, B, C가 나온 종목들에 대한 3파 상승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지금 3일 전에 봤었던 그 모양 그대로 지금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앵커의 모상이 가장 정석적입니다. 제가 앵커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이 당시 나왔던 조정은 ABC다. ABC에서 그럼 2파가 나왔죠. 되돌림 관점으로 보면 618 되돌림입니다. 618 되돌림은 굉장히 정석적인 건강한 조정선의 되돌림이라고 볼 수 있고, 786으로 떨어지게 되면 임펄스를 의심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정석적인 인력 파동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앵커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앵커의 차트가 괜찮다고 한 이후에 16%인가 대충 그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저의 경우에는 10파 하락에 비트의 반등을, 비트의 바닥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어떤 매수 근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5파 하락, 그리고 이 자리 바닥 지점, 비트코인의 반등 구간, 그리고 도미넌스 하락, 알트코인 개별 차트상 2파 조정. 자, 그러면 이전의 영상에서 제가 이 자리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의 돌파, 이런 식의 모양, 조금 맞지 않지만 어쨌든 삼각수렴의 돌파 메타에서 상단 추세선 돌파 나가면서 임펄스가 시작된 종목들이 대다수였죠. 자,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양을 발견한 파동 모르는 사람들은 캔들을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ABC 조정이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3파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식으로 가면서 이제 출발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도미노스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 또 반복이죠. 이 자리쯤 갔을 때 사람들은 지금 여기 얘들이 이렇게 가네라는 걸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면 그때는 이미 다시 조정 타입니다. 이렇게 1, 2, 3, 4, 5번 다시 설명드리면 아마 시장에 대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식시장이나 이런 자산시장은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팔아라는 격언이고 진리입니다. 그런 모양을 볼 수 있겠고요. 좀 설명이 할 게 많다 보니까 저도 정리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서 좀 다소 난해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일단은 좀 도전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추적을 해나가고 오늘 최근의 시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매수를 유도한다라고 할 때 전제되는 부분이 있겠죠. 매수를 유도하기 전에 숏을 꼬드기고 매수를 꼬드기고 청산 혹은 손절시킨 후 상승시켜서 매수를 유도한다라고 본다면 제일 베스트의 그림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물론 지금 저점 갱신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영상 초중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락을 유도한다는 말이죠. 이런 모양들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횡보 자리나 이런 자리들이 계속해서 숏을 꼬드기는 자리가 됩니다. 숏을 꼬드기면서 한번 청산 또는 손절을 주면서 다시 한번 3파 상승이 나가면 이런 자리에서는 개미들 매수가 들어오죠. 개미들 매수는 여기서 안 들어옵니다. 지금 자리는 전부 손절한 자리예요. 전부
매수 이제 여기서쯤 진행했을 거고 대부분 지금 이런 자리에서 손절하고 어떤 네임드들이나 뭐 어떤 상승을 확인하는 그런 시그널 분위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당시만 해도 모든 유튜브 알고리즘들을 보니까 시즌 종료 AI만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하고 어쨌든 여기서 손절합니다. 여기서 손절 무조건 합니다. 근데 거꾸로 일단 여기서 매수 잡았고요. 매수 잡고 물려 있어도 아직 들고 있다. 들고 계시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어떤 매매 흐름은 사실 여기서 매수를 잡아서 익절 후 익절하면서 이런 자리 매수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떨어졌다. 하지만 이거 기다려서 팔아도 되고, 아니면 어쨌든 이 자리 어떤 수익금과 현금 비중이 100%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 100%일 리가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자리 매수 자리고, 개미들은 이 자리 매수 안 합니다. 이 자리 매수 안 하고요. 아마 대부분 여기 와야 매수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 20-30% 올라 있는 자리고, 어쨌든 조금 더 가면서 뒤늦게 또 들어오는 개미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쯤에 조정 좀 오면 아니다 싶어서 손절하고 다시 이제 4파 조정 구간에서 매수 잡고 5파 상승해서 매도하면 박자 잘 탄 사람들은 순환매가 되겠고, 엇박자 탄 사람들은 손절의 반복과 어떤 감정적인 어떤 뇌동매매, 전형적인 뇌동매매가 되겠죠. 지금은 어쨌든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가는지 이 자리 1파를 다시 한번 돌파한다면 3파 상승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일단은 하고요. 알트코인 또 분석 요청 주신 것들 최대한 순차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